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2018년 한 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2018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이라는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결혼한다고 해서 인생이 뭐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슈이긴 하잖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메이크업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해야지 하면 한 해가 쑥 가버리고 2018년에 사용했던 제품들을 쭉 보면서 손에 꼽히는 이건 진짜 2018년도에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다! 잘 썼던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품 연말정산 출발합니다. 출발! 빵! 먼저 저와 함께 열리라는 실버라인이 이렇게 제품을 리스트를 420개 가깝게 이렇게 뽑아줬어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 특히 룸메이트에서 사용을 했던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뽑았는데요. 1년 동안 썼던 제품들 이렇게 보니까 딱 추려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기초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크리니크 클래리파잉 로션 트와이스 어데 엑스폴리에이터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냥 각질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3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각질이라는 거는 제거에 굉장히 많이들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는데 각질이 생겼을 때는 제거보다는 사실은 수분 보강을 먼저 해준 후에 각질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얘는 데일리로 쌓인 각질들을 조금씩 약간 조져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각질 케어 토너이기 때문에 알코올 향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물론 알코올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얘를 쓸 수는 없겠지만 정말 꾸준히 각질을 케어해준다는 느낌의 토너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토너입니다. 이 각질 케어 토너 사용법은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디어클레어스의 미드나잇 블루 카밍 크림.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되게 장시간 사용을 했던 크림은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 저한테 너무 강렬한 임팩트를 준 제품이에요. 햇빛에 얼굴에 그을렸을 때, 또 어깨가 탔을 때 이 크림은 얼굴, 어깨 이런 데 듬뿍 발라두면은 다음날 아침에 확 가라앉은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2019년 여름에도 뭔가 태양에 그을린 내 얼굴과 몸을 케어를 하시고 싶을 때 이 크림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이솔의 프로폴리스 세럼. 이 세럼이 아무리 추천을 해도 역시 향기가 쫓아다니긴 하는데 이 향기를 뛰어넘을 만큼의 효능이 저에게 너무나 느껴져서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계절에 진짜 딱 맞아요. 그 쫀득한 그 성분이 얼굴에 싹 닿았을 때 보습감이 싹 올라오면서 속건조가 싹 잡히면서 그리고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자려고 누웠다가 이솔 한번 사볼까? 클릭 배송비 붙어? 그래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래서 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초에서는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스잽의 프리페어링 크림. 사실 이거는 제스잽으로부터 크림을 받았는데 박태훈 실장님과 작업을 하면서 들은 내용이 정말 알러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성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서 제품을 만져봤는데 확실히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만드셔서 그런지 쫀쫀하게 감기는 게 파운데이션 바를 때 정말 좋은 그런 크림 제형이거든요. 근데도 알러지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게 성분을 좋게 해서 만드셨다고 해서 그런지 뭔가 더 마음도 좀 더 끌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통을 다 비웠는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크림 뭐 바르지? 했을 때 손이 자꾸 가는 그런 크림이었어요. 저는 직업상 되게 많은 스킨케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는 크림이 저를 끌어당기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딱 이 크림이었어요. 사실 제스잽 크림은 가격대가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되게 저렴이도 아니고 엄청 고가도 아니고 3만원, 4만원대 이러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기에 뭔가 망설일 수도 있는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백화점에 막 10만원대 그런 크림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크림이라서 오히려 제품력에 비해서는 저는 가격대가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랩의 독도 토너. 이 독도 토너는 제가 광고를 하면서 만난 토너인데 아까 추천해드린 크리니크의 각질 케어 토너가 조금 알코올 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독도 토너를 추천을 드립니다. 독도 토너가 각질 케어 토너 크리니크 거에 비해서 좀 더 순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조금 더 보습력에 집중이 많이 된 제품이에요. 뭔가 여름엔 좀 개운하게 크리니크 토너로 각질을 케어하신다면은 가을, 겨울에는 보습감과 함께 독도 토너로 각질을 케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초 제품 추천이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해가 넘어가서 촬영 환경을 바꿔봤는데요. 베이스 추천 계속 갑니다. 룸메이트를 기준으로 제품 리스트를 뽑다 보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에스쁘아도 있고
에뛰드 하우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2개 한다면 저는 RMK 리퀴드 베이스하고 바비 브라운의 썬베이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RMK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결혼하면서 작업실에 제 짐들을 거의 가지고 왔는데 그 뷰티방의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베이스는 RMK 베이스를 자꾸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펌프이기도 하니까 뚜껑 열고 픽 짜서 쓰기도 좋고 너무 수분감이 가득하면은 파운데이션을 꽉 잡아주는 힘은 조금 약하기는 한데 RMK 베이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적절히 모공도 채워주고 피부가 좀 거칠어도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강력해서 쓰게 되는 것 같고 뭐 썬베이스는 저희 엄마의 인생템 저도 뭐 촉촉하게 피부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긴 한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썬베이스는 지금이 겨울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을 조금 다녀보니 정말 조금 다니지만 썬베이스 같은 좀 가격대가 높은 제품은 면세점에서 사야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프라이머에서는 뭐 피부 프라이머일 수도 있고 아이 프라이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반디케이의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 오리지널 요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피부 프라이머는 포어페셔널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포어페셔널이 워낙 유명템이기도 하고 제가 그걸 자꾸 사서 쓰다 보니까 포어페셔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피부 메이크업 자체의 프라이머 기능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포어페셔널보다는 아이 프라이머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아이 프라이머에 돈을 쓴다 하면 되게 아깝고 그런데 아이 프라이머를 쓰기 시작하시면 눈끼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없는 신세계를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어반디케이죠. 컨실러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는 바비 브라운의 컨실러 빼먹을 수가 없고요. 사실 로라 메르시의 컨실러도 제가 이제는 조금 친해져 보려고요. 그 카뮤플라지? 그게 아티스트들이 너무 사랑하고 또 되게 뜨거운 조명 열에도 무너지지 않는 컨실러로 유명한데 저는 일단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써보는 걸로 하고 바비 브라운의 컨실러 코렉터 빼먹을 수 없고 에스쁘아와 클리오의 컨실러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클리오는 그냥 리퀴드 컨실러 그 제형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에스쁘아는 테이핑 컨실러 둘 다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돼서 봉을 빼내가지고 쓰는 타입인데 스펀지를 이용해서 밀도 있게 힘있게 팍팍 쳐서 탁탁탁 해주면은 파운데이션을 쓴 것 같은 지속력도 오래가고 근데 깨끗하게 무너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좀 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되게 그래도 손이 많이 가고 지금도 계속 쓰게 되는 파운데이션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RMK의 리퀴드 파운데이션 모르겠어요. 제 지금 요즘에 끌리는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촉촉하고 얇은 거랑 그냥 크리미한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림 같은 그런 제형보다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정도의 약간의 보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형을 제가 지금 좋아하나 봐요. 요즘 또 이게 취향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랑콤의 땡이돌. 땡이돌도 리퀴드 파운데이션하고 뭔가 모르게 흡사한 데가 있거든요. 뭔가 약간은 포슬이 아니라 가벼운 공기감 같은 느낌이 있어서 퍼프로 싹싹 발랐을 때 톡톡톡 올라가는 그런 느낌. 좀 너무 촉촉한 제품은 퍼프로 바르게 되면은 퍼프를 좀 자주 빨아줘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파운데이션은 그 공기감 때문에 퍼프로도 가볍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파운데이션을 추천하기에도 좋고 왜냐면 바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하고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에스티 로더의 더블웨어. 제가 조만간에 결혼식 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날 웨딩 메이크업 전문으로 해주신 분이 메이크업 한 그대로 재현을 좀 해볼 건데 그때도 더블웨어를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을 해봐도 짱짱하게 하루 종일 화사한 그 본연의 색깔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는 더블웨어가 아무래도 좀 짱이거든요. 겨울에 더블웨어를 단독으로 사용하시기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섞어 쓰는 용도. 그러니까 더블웨어를 좀 굉장히 밝게 구매를 하셔서 예를 들면 포슬린을 한 톨 뽁 넣어서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은 화사한 느낌이 오래도록 가는 그런 용도로도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인데 자꾸 추천을 하네요. 저 이거 약간 추천병이에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뭐 좋으면은 막 이거 진짜 좋다고 막 이거 써보라고 그랬어요. 연말정산이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아무튼 좋으니까 추천을 하는 거죠. 제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쿠션은 제 룸메이트에서 쿠션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진짜 많이 썼던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라이트 벨벳 쿠션인데 이거는 제가 이거 추천
리스트에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는 쿠션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로 펼쳐 바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뭔가 모를 쫀득한 느낌이 있는 제품들은 퍼프로 바르면은 그 쫀득이의 장점을 이렇게 팍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쫀득이를 브러쉬로 발라야 쫙 펴지는데 제가 이 라이트 벨벳 쿠션을 잘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기에는 브러쉬를 꼭 써야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얘는 살짝 패스를 하도록 하고, 근데 여러분 좋긴 진짜 좋아요. 진짜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추천은 오히려 클리오 킬커버 앰플 쿠션을 저도 되게 잘 쓰고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릴 만한 제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제품이 양 조절을 잘못하면 이게 막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막 너무나 촉촉해요. 머리카락 붙는 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제품이 돼요. 그러니까 걔는 양 조절만 조금만 잘해주면은 하루 종일 촉촉하게, 그 위에 파우더 처리를 살짝만 해주면 머리카락 붙는 불편함도 없으면서도 이게 좀 쫀쫀하게 얼굴에 쫙 붙어있게 해주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프레스드 파우더. 저는 바나나 색상을 쓰는데 오늘도 그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루 제품을 옛날에는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가루가 사용할 때 조금 귀찮잖아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커피를 조금 멀리 두고 이렇게 마시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가루는 뭔가 더 저쪽까지 커피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팩트는 요새 하도 곱게 나오니까 그냥 브러쉬에 쑥 해갖고 바르면은 뭔가 사용하기 편하나? 그래서 추천을 같이 하는 게 에스쁘아의 오일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 그러니까 둘 다 프레스드 파우더를 추천을 해요. 예전에는 가루만큼 곱게 프레스드 파우더가 안 나왔어서 가루를 썼었는데 지금은 압축된 것도 가루가 너무 고와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프레스드 타입의 파우더를 추천을 또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메이크업 포에버 아니면 에스쁘아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로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브로우 제품 추천하면은 관심이 조금 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브로우가 진짜 중요하고요. 되게 제품을 잘 만드는 브랜드다 하면은 전 조금 브로우를 기준으로 잡기도 해요. 브로우 제품 딱 봤는데 브로우의 성의가 딱 없다 이러면 약간 메이크업 브랜드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한 듯한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브로우 색깔이 그냥 완전 갈색, 완전 그냥 흑 브라운, 이래서 두 개 딱 이러면은 쓸 게 없는 느낌? 뭐지? 좀 메이크업 제품에 정성 좀 안 들인 느낌? 근데 잘 몰랐는데 브로우 제품을 딱 봤는데 브로우가 뭔가 색감이 뭔가 성이 있어. 그러면 아, 이 브랜드 뭔가 이 제품이 잘 팔리진 않더라도 난 메이크업 브랜드로서의 자존심을 좀 지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브랜드. 그 브랜드가 BCL의 브로우. 그러니까 얘가 그레이시 브라운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너무 시커멓진 않아. 근데 또 너무 브라운은 또 아니야. 근데 뭔가 그 정말 말 그대로 그레이시 브라운이 있는데 그레이한 느낌이 눈썹에 싹 그렸을 때 심이 좀 얇아서 강렬하게 그려지기는 하지만 이 자연 흑발, 저는 염색을 한 거긴 한데 보통 이런 모발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딱 했을 때 너무 시커멓티티도 아니면서 싹 머리카락하고 스며드는 것이 전 이 BCL의 그레이시 브라운 색깔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빼먹을 수 없는 쉬에무라의 하드 포뮬라. 물론 그럼 베네피트는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푸프루프, 뭐 프리사이슬리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연필을 좋아하나 봐요. 베네피트도 연필 타입 하나만 출시해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쓰겠습니다. 저 빵빵이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연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드 포뮬라를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실브라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브라운하고 결혼했다고. 그래 아무튼 브로우는 두 개 이렇게 제가 잘 쓰는 거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섀도우가 진짜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완전 이만큼까지 엄청나잖아요. 고르기 진짜 힘들었어요. 브랜드 위주로 추천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뛰드 하우스의 요거는 색상 반샷 넣은 아메리카노. 얘는 음영을 주기에도 괜찮고 특히 언더 뒤쪽에 채워줄 때도 괜찮고 아이라인 풀어줄 때도 너무 시커멓지 않으면서도 브라운인데도 붉은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 한국인의 피부에도 잘 스며드는 그런 색깔이라서 블렌딩도 잘 되고 그래서 추천 좀 해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맥, 클리오, 나스, 바비브라가 막 다 있는데 저는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자꾸 손이 가는 컬러 로라메르시의 캐시미어. 진저를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캐시미어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뭐 섀도우 나 쓰면 될까 하면은 저는 캐시미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진저는 약간 옐로우기가 좀 더 많잖아요. 옐로우기를 눈에 딱 올리면은 블러셔는 보통 붉은 계열, 입술도 붉은 계열인데 이게 여기가 딱 잘리면서 뭔가 모를 그 촌스러운 느낌이 그쵸. 제가 제 입으로 촌스럽다는 댓글을 논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댓글에도 참 많이 넘어가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눈 위에 노란기를 얹고 여기를 메이크업을 붉게 하면은 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옷도 생각을 해서 입으면 좋은데 또 저처럼 생각이 못 미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눈 쪽에 붉은 기운이 있는 캐시미어 아니면 스틱 섀도우 중에 오내추럴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해주면은 이 얼굴이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시미어를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나 좀 비싼 섀도우 하나 사고 싶다 하면은 저는 로라 메르시의 무조건 캐시미어 아니면 뭐 바비 브라운의 앤틱 로즈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연말 정산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요. 진짜 병이에요, 병.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니스프리의 마이 팔레트 시리즈. 그 섀도우들 자체가 색감도 괜찮고 발색이 너무너무 잘 되고 블렌딩할 때 뭉치지도 않아서 너무 괜찮은데 저도 뭔가 제품을 고를 때 제 뷰티 방에 진열을 다 해놨잖아요. 색감도 투명 케이스여서 너무 잘 보이고 블렌딩할 거 아니면 음영 줄 거 이런 거 하면은 꼭 이니스프리 섀도우에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딴소리인데 케이스가 저는 불투명한 색깔이 안 보이는 색이면 메이크업 촬영할 때도 이 제품을 고를 때 손이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니까. 아무튼 제품력에서 이니스프리 마이 팔레트 섀도우 그 라인 자체가 너무 다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섀도우 구경을 좀 가고 싶다 하시면 그 수많은 로드샵 매장에서 이니스프리에 들어가 보시는 걸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뷰러 부분은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뷰러가 사실 메이크업에 조금 관심이 없을 때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 사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근데 이 뷰러를 아무거나 사서 쓰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컬링을 하고 싶어도 속눈썹만 쭉쭉 빠지고 눈 아래 속눈썹 몇 개 들어가나 뭐 그런 것만 보게 되고 뭔가 메이크업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가 쫙 올라갔을 때 그 희열 있잖아요. 그 희열들이 쌓이면서 메이크업의 세계로 더 쏙싹싹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뷰러가 저는 제일 잘 맞는 건 카이예요. 그리고 다음에 잘 맞는 게 캔 메이크업 뷰러도 잘 맞고 뭐 시세이도도 잘 쓰긴 한데 그중에 베스트는 카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눈 모양에 따라서 뷰러가 다른 거라서 제 눈 모양과 조금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은 카이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이 아이라이너는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에스쁘아의 이름이요?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그 중에서도 브룸 스트리트 색깔을 추천해드립니다. 아이라이너가 17,000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이라이너 뭐 그냥 아무거나 그려서 이렇게 점막 채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라이너에 이 브라운인데 뭔가 브라운이 갈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펄이 콕콕 박혀서 싹 그었을 때 내가 블렌딩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블렌딩이 싹 되는 그런 느낌의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하면요. 그 눈에서 발사되는 그 감이 아주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을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요새 섀도우도 저렴하게 너무 잘 나오니까 섀도우를 저렴한 걸 사용을 하시고 아이라이너를 조금 가격대로 추상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또렷하게 눈매를 보여주시고 싶으시면은 매트한 아이라이너를 쓰시면 되는데 매트한 아이라이너는 그냥 여기저기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딱 또렷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깜장이어도 되고 그냥 고동색이어도 되는데 이 뭔가 은은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싹 해주고 싶을 때 뭔가 카페나 어디 식당에서 사람을 딱 이렇게 1대1로 마주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 눈이 너무 빡 이런 거보다 은은하게 뭔가 싹 스미는 그런 느낌의 아이라이너를 찾고 싶으실 때 에스쁘아 이 브룸 스트리트 색깔을 한번 이렇게 눈에 발라보세요. 이건 써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블러셔. 저는 사실 이 블러셔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감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과감하게 입술을 팝한 색깔을 바르고 블러셔도 좀 팝하게 발라봤어요. 근데 평소에는 좀 팝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스미는 느낌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색상이 크리니크 치크팝의 누드팝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RMK의 인지니어스 파우더 치크스가 되게 색감이 훨씬 부드럽게 블렌딩이 잘 돼요. 뭐 슈에무라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슈에무라도 블렌딩이 잘 되지만 RMK가 조금 더 딱딱해요. 얘를 딱 만져봤을 때 슈에무라는 뭔가 촉촉한 느낌으로 이렇게 발색이 되고 RMK는 더 가루가루 딱딱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딱딱하기 때문에 딱 묻혀지지 않고 이렇게 은은하게 수채화처럼 발색이 돼서 저는 RMK 블러셔에 좀 더 관심을 여러분들도 가져보시면은 메이크업이 더 재밌어질 것 같고 그리고는 로드샵에서는 저는 이니스프리의 마이 팔레트, 마이 블러셔 이 라인들이 색깔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드샵에서 되게 유명한 블러셔 군단들도 되게 예쁜데 발색을 해보면은 손등에 올려
올렸을 때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하얀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색을 발라도 여기가 뭔가 모르게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하얘져요. 그러면서 그 색깔이 스미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니스프리의 마이 팔레트 그 블러셔 제품들은 하얀 느낌이 좀 덜하고 그 발색 그대로 좀 스미는 느낌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색상 느낌이. 그래서 이니스프리 마이 팔레트 그 라인들을 다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되게 길어지는데 아리따움 슈가볼도 색깔이 되게 괜찮은데 슈가볼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 오렌지 살구 이런 생기 있는 느낌의 색상들 위주로만 제가 사용을 했었어서 일단은 이렇게 RMK랑 이니스프리 클리니크 치크팝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리터는 올 한 해 되게 유명했던 템인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의 트윙클 글리터 홀로그램 3호 별 총총 꽃빛 요정. 제가 알기로 이거 한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제품이 되게 예쁘기는 한데 이 제품 말고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쓴 적도 있는데 3CE의 아이스위치 스로빙 이 색상도 되게 괜찮고 일단은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되게 얇게 붓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하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때 휩쓸었던 스틸라의 글리터가 되게 영롱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다녔을 때 눈이 엄청 반짝거려서 좀 화려하게 연출할 때는 좋은데 아무래도 그 제품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 한다, 뭐 면봉으로 해도 뭉친다 이런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붓이 얇으면은 어떤 펄이어도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색감이 어떤 룩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냥 좀 블링블링 하고 싶다 하면은 붓만 얇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3CE 제품 제가 굉장히 잘 쓰죠. 마지막은 립인데요. 사실 뭐 립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뭔가 화장품 하나 사고 싶어 하면 립스틱 탁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천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데일리로 좀 잘 쓰게 되는 제품은 색깔을 떠나서 맥의 버시 컬러 스테인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조금 유리알 같은 광택감? 이런 게 화면에서는 광택감이 잘못 비치면은 뭔가 입술만 팍 튀게 돼서 조화가 깨지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입술에 유리알 같은 느낌이 있어야 그게 나중에 색깔이 싹 스며들면서 생기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상에서랑 실제에서랑 좀 달라서 어쨌든 영상 만든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버시 컬러 스테인이 딱 그런 현실에서 쓰기에 굉장히 예쁜 그런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화면에서 좀 예쁘게 보이면서도 실제에서도 뭔가 입술에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싹 느낌이 드는 거는 슈에무라의 수프림 마트. 그중에 저는 BG934번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뭔가 오늘 입술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옷이 완전 파라니까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그냥 평소에 제가 잘 입는 옷들은 입술을 빡 하면은 입술만 딱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의 얼굴을 가졌나봐요, 제가. 근데 이 934번을 싹 발라주고 그 안쪽에 내가 바르고 싶은 좀 튀는 색깔을 스미듯이 딱 번지게 해주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사용을 하면서도 내 입술에 싹 붙는 그런 느낌을 내주는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제 수많은 립스틱 중에서도 그 제품만 조금 계속 쓰고 있어요. 뭔가 달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런 비슷한 마트 느낌의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립 캐시미어 중에 런웨이 하트. 요게 되게 핑크기가 좀 강해서 코랄 룩을 완성을 하고 싶은데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의 립을 연출을 하고 싶다 할 때 베이스로 깔았을 때 되게 예쁜 색이라서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뭐 마스카라는 말할 것도 없이 히로인 메이크 롱앤컬 마스카라. 이거는 제가 한 4-5개씩 사놓고 쟁여두고 쓰는 건데 뭐 까만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무조건 핑크 라인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눈썹은 제가 많이 쓰는 다이아몬드 래쉬 스위트 시리즈 중에 퓨어. 왜냐면 그게 되게 눈이 많이 튀거든요. 아마 오사카 여행했을 때부터 주구장창 썼던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제가 여행 영상을 찍을 때 내가 눈매가 좀 또렷하게 확 튀고 싶다 하면 퓨어를 썼을 때 가장 눈이 이렇게 뭐라죠? 뭔가 물방울 버블버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그 퓨어를 자꾸만 쓰게 되고 내추럴한 라인을 쓰고 싶을 때도 다이아몬드 래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립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관심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써본 것 중에 진짜 촉촉하게 사용하기 괜찮았던 거는 호호바 립 에센스 오리지널 고보습. 이게 시드물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결혼식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셨던 메이크업 샵에서도 이 립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끈적임이 좀 덜하면서도 입술의 건조함을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니 해도 립케어는 자주자주 발라줘야 건조함이 사라지는 거지 한 번 발라놓고 24시간 촉촉한 건 아니니까 더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제가 잘 사용했던,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2018년을 돌이켜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뷰티 업계가 또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보면 눈이 다들 좀 밝은 것 같은 느낌? 뭔가 이 부분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많고, 그걸 또 브랜드들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제품이 퀄리티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2018년도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도 코리아 뷰티가 더 한층 성장을 하겠죠? 물론 그건 글로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2018년도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한 한 해였을지 모르지만 2018년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2019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영상이니만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